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에 시즌4 16화로 찾아왔습니다. 단지는요, 핫할 만한 단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공고 영상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피부과를 갔다가 예기치 않게 뭔가 시술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앞으로 2, 3주 정도는 평소와 다르게 모자 쓰고 이 마스크 안 좀 이런 모습으로 찾아뵙게 돼서 죄송스럽고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모습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인데 이에 대한 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세나이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좀 줄여서 제가 세나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연히 중의적이죠. 뭔가 센, 사실 분양가가 좀 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얘가 84 같은 우리가 원하는 평형은 거의 안 나왔어요. 84가 딱 한 세대 나왔고 59형 그나마 좀 나왔는데 주력은 43형, 오랜만에 들어보는 4대인데 물론 최근에 그런 소형주택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39하고 43이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셉니다. 일감으로 봤을 때. 근데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결코 얘가 수익성이 없거나 투자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별단지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인 정보 볼 건데요.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진 단지입니다. 대단지 853세대, 1000세대도 약간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급이면 대단지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중규모라고 하기엔 좀 크잖아요. 그런 단지고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안양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안양분들도 잘 아시고 사실 수도권에서 이 역 이름 만들어 보신 분은 없죠. 안양역 수도권 전철 1호선 아주 오래된 역인데 제가 최근에 인천 전망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 북쪽으로는 의정부, 서쪽으로는 바로 인천,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수원, 안양, 성남, 분당은 따르고 주요 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안양입니다. 안양은 사실은 시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긴 한데 그 안양 이름이 붙어있는 안양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당연히 구도심이고 원도심이죠. 근데 여기들이 지금 재개발되고 있어요. 한 번 됐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꽤 오래전에 레미안 한 10년 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푸르지오 지속적으로 되고 있죠. 안양역 역세권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죠. 한 10년 전에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얘가 들어갔고요. 메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4,000세대 넘는 얘가 들어갔고 최근에는 이 푸르지오도 들어갔습니다. 푸르지오 더샵. 그리고 여기 삼성레미안은 좀 오래됐고 왜 삼성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아이파크 수자인은 여기입니다. 딱 봐도 가깝죠. 미리 재보면 안양역 1번 출구에서 가까운 곳은 300m, 단지에서 먼 곳도 500m 정도. 즉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도보 역세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안양역에 경강선 라인이 들어옵니다. 여기 써있죠. 공사 중이라고. 물론 여기는 사업기한이 27년 12월로 되어 있지만 29년 12월로 미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 안양역세권 재개발은 안양의 어떤 원도심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핵심이 될 만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면 안양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양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분양가 중에서 평촌이 있죠. 여기가 평촌입니다. 평촌역과 범계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두 개 있는데 여기 들어갔던 아크로베스티뉴라든가 자이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여하튼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재정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핫한 가격에 잘 팔리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안양역 1호선이 있고 경강선이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 경강선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1호선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죠. 이 경강선이 29년 말에 개통되면 한정거장 가면 여기 안양 종합운동장역, 그때 제가 이 자이퍼스틴 분양 때도 분양가 중에 해드렸는데 여길 지나서 그 다음 역이 어디입니까? 인덕원입니다. 근데 인덕원에 뭐가 들어옵니까? GTX C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곧 결론을 맺게 되죠. 현대하고 정부 사이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얘도 30년대 초반쯤에는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들어오게 되면 강남 접근성 좋아지죠. 또 하나는 이 경강선이 이 인덕원역을 지나서도 그냥 어디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판교로 가게 됩니다. 몇 정거장 안 돼요. 또 이거 인덕원에서는 2정거장인가 그렇습니다. 판교까지. 따라서 새로 신설되게 되는 이 경강선 안양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안양역 1호선이 있는데 경강선 29년 말에 개통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는 인덕원 쪽을 들려서 GTX-C가 추후에 개통됐을 때 이용하는 용이성이 좋아지고 또 하나는 이 경강선 개통으로 인해서 판교 근접도 강하다. 판교가 지금 84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이쪽도. 동쪽으로는 경강선 라인이 경기도 광주를 지나게 돼 있는데 거기 역세권 개발은 이제 막 되고 있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생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안양 쪽이 좀 더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는 거.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갖출 만한 단지다 이렇게 판단해서 선별단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 단지입니다. 안양 원도심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크로베스티뉴라든가 자이라든가 이거 다 보여드렸었거든요. 그 당시도 제가 보여드릴 때 이쪽의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얘기 드렸을 때 뭔가 좀 욕을 많이 먹긴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 잘 됐고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평촌이라든가 이 안양 쪽이 이제 막 뭐랄까요, 최근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키 맞추기가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 잠실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그걸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은 이 단지에 대한 분양가 중계라기보다 당연히 안양에 들어간 평촌과 더불어서 안양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화제성도 있죠. 수도권의 방향성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서울로부터 시작된 키 맞추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11호 대책에 의해서 12개 지역이 묶였지만 경기도권에서만 해도 물론 여기 안양구는 또 빠졌기도 한데 여하튼 그렇게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키 맞추기들이 지금 점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확산세가 지금 딱 안양 평촌 쪽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조금 시작이 됐어요. 좀 이따 확인도 시켜드릴 겁니다. 따라서 어떤 분양시장 흐름도 파악하는 데서도 필수 단지가 아닌가 해서 선별단지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자세하게 기본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2일날 특공이 있고요. 3일날 4일날 일반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양역과 인덕원역 정도가 이하고 관련이 있는 역, 특히나 안양역이 경광선 개설됐을 때 여러 가지로 좋아진다. 이게 있는 거고요. 전체 853세대 중에 얘가 재정비 물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7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적게 나오지는 않았죠. 특공이 222세대, 일반 물량도 그래도 185세대고 최고 35층으로 8개 동이 들어가는 대단지에 턱걸이하는 그런 단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모습은 이렇습니다. 근린 상가가 들어가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입주는 29년 4월 예정입니다. 나쁘지 않죠. 왜냐면 경강선 안양역이 예정보다 밀려서 29년 말에 개통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들어가서 기본적인 비과세 받기 이전에 경강선도 개통이 되고 잘하면 GTX-C도 들어가신 지 3년 정도 됐을 때 개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분상제 적용되지 않는 곳이고요. 전매 1년만 적용이 됩니다. 뭐 이런 조건도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이번에 일반 물량이 400세대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350여 세대가 43형입니다. 39형도 있는데 그거는 물량이 작아서 좀 빼놨고 355세대가 43형이에요. 방 2개짜리라는 얘기입니다. 딱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경우에 괜찮죠. 어린 자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하튼 얘가 분양가가 5.5에서 6.6억에 기본 분양가 나왔고요. 5구는 37세대 나왔는데 8.5에서 9.5, 84는 딱 한 세대 나왔습니다. 근데 12.6억에 나왔습니다. 5층이었나 그런데 아주 고층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기본 분양가고 확장비라든가 옵션이 있잖아요. 확장비는 432 1,000만원, 5구가 1,600, 84가 2,000. 그냥 민간 물량 준수하게 나온 정도,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싸지는 않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은 3기 600, 4기 800, 5기 1000. 이것도 그냥 평범한 민간 물량. 옵션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분양가 중개에서 최고급 옵션이 있으면 그거 다 때려박아 드리잖아요. 가전만 제외하고. 가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공구하시는 게 좋아요. 입주하실 때. 여하튼 가전을 제외한 옵션 선택이 있을 때 고급이 있으면 그 고급적으로 다 때려박은 가격입니다. 43은 2,800, 5구가 3,500, 84가 4,500. 조금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안양 쪽에 분양시장이 안 좋으면, 분양시장이라기보다 부동산 상황이 안 좋으면 이 옵션을 좀 줄여줬을 텐데, 즉 기본적으로 좀 제공해주고 재정비 물량이다 보니까 옵션을 좀 줄여서 선택 가격을 좀 낮췄을 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양 쪽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들어오려면 다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 분양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상 같은 경우에는 확장 1,000만원에 에어컨 600, 1,500에 요거 2,800 하면 대략 4,000 정도? 보통 옵션에서 4, 3년 같은 거 많이 선택 고급을 안 하시니까 3,000 정도 그냥 더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기본 분양이 3,000 더해서 5.8에서 6.9억 정도에 나온 거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5구 같은 경우에는 1,600에다가 800 더하면 대략 2,500, 그 다음에 옵션 더하면 6,000 정도잖아요. 그래서 6,000 그냥 더해버렸습니다. 5구는. 5구부터는 어느 정도 옵션들을 하시거든요. 최고급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따라서 8.5억에 9.6억의 기본 분양가 나왔는데 거기다 6,000 더하니까 9.1에서 10.1억, 즉 최고급 풀옵션은 10.1억이 됩니다. 그 다음 84 같은 경우에는 2,000 확장비에 1,000 에어컨, 그럼 3,000이죠. 거기다 옵션 4,500을 넣으면 7,500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500은 그냥 애누리 하고 7,000 더 있습니다. 근데 한 세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12.6억에 얘를 갖다 먼저 최고 풀업을 해버린다. 그러면 13.3억 정도에 들어가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여기서 일감으로 특히나 안양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 안 계신 분들, 더구나 이쪽에 계시더라도
하더라도 부동산 시세 같은 거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뭐야 84가 13억? 59가 10억이라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평면도는 아직 홈페이지가 그랜드 오픈을 안 해서 안 떠 있는데 여러 가지 형들 있잖아요. 뭐 59도 ABC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적어도 59 A형과 84형은 포브의 판상의 맞통풍의 알파 공간, 그러니까 59 같은 경우에도 아크로리버 파크라든가 이런 데 적용되는 포브의 판상형의 복도 팬트리에 드레스룸 잘 갖춘 이런 게 나와줬어요. 다만 B형이라든가 타워형 쪽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59A하고 84가 좋은데 문제는 물량이 좀 적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43은 그냥 방 2개 들어간 기본적인 어떤 43급들의 형태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변에도 46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안양역 주변에. 그런 평면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여러분들이 그랜드 오픈하는, 사실 제가 이걸 목요일날 찍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면 그랜드 오픈을 하긴 하는데 내일 찍으면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먼저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실 때쯤에는 그랜드 오픈이 돼 있을 테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도 정보가 없습니다. 보통은 모집 공고문에도 어느 정도 나와줘서 그거 갖고라도, 즉 그랜드 오픈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정보가. 다만 이가 800세대인 것 같고 그런 거 갖다가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는 걸로 봤을 때 기본 구성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즉 피트니스라든가 GX룸 정도, 그 다음에 뭐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거 정도 들어가고, 보통 고급 커뮤니티라고 말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스카이라운지, 그 다음에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주차는 1.2대 내외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도 뭐 자료마다 다 달라서 이것도 공고문에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1.18대에서 1.26대까지 제각각이에요. 이 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이분도 대략 1.2대 내외고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1.2대 내외라는 거는 재정비 물량들의 특징이긴 한데 고급 강남 쪽 빼놓고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좀 부족할 거다 나중에. 이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오를 아파트도 아니고 여기 분들이 차가 없을 분들도 아닌데 이거는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재정비 물량에선 대충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조합 측에서도 이런 건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 교육은 만안초 안양 여중고인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남중생은 어디로? 왜냐면 여기거든요. 위치가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예, 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는 그냥 엎어지면 코드할 때예요. 100m권? 예, 좋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여기도 뭐 100m도 안 되는데 안양 여자중학교하고 안양 여고가 있거든요. 문제는 남자 중학생이 다닐 중학교가 근처에 없어요. 제가 잘못 찾았나 해서 막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이쪽에 신안중학교가 좀 보이고 이쪽에 안양 서중 보이고 뭐 좀 보이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임곡중학교 오른쪽 이쪽 위로 있고 위쪽으로 가도 학교가 없어서 안양중학교도 여기 있거든요.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안양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중학교 찾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초등학교 괜찮고 거의 초품학급에 가까운 100m권이고 안양 여중고도 초등학교보다 더 가까워요. 길 하나만 건너면 돼요. 근데 자녀가 중학생 남학생이면 좀 난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가는 뭐 평촌 신도시 바로 옆이잖아요. 셔틀 다 다니는 거리고 상당히 좋습니다. 평촌 학원가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5손가락의 안에 드는 학원가잖아요. 편의성도 마찬가지죠. 원도심에 들어가는 단지들은 다 그렇지만 얘 주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안양역 주변은 아주 과거로부터 잘 발달된 곳입니다. 따라서 원도심에 들어가는 단지들 갖고 제가 편의성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얘는 신도심 평촌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나 커뮤니티에서 약간 높게 평가받지 못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교육에서는 중학교 남학생은 좀 치명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게 중학교 개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는, 왜냐면 역세권 개발이긴 하잖아요. 그럼 여기 뭐 신축도 많이 들어갔고 얘도 들어가는데 뭔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역 전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여하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럼 착하냐 적절하냐 분양가가,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듯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학교 남학생의 문제든 아니면 커뮤니티가 약간 좀 최근 트렌드에 좀 안 맞는 거라든가 주차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 그리고 그에 따른 분양가가 좀 비싼 듯한 느낌,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는 표 하나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표 2개 동원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잘 안 보이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크게 해서. 이번에 수자인이 29년 들어가는데 59가 10억 선, 84가 한 세대지만 여하튼 13억 선이 나왔어요. 근데 요 위에 있는 것, 요 파란색을 써놓은 게 제가 얼마 전에 베스티뉴라든가 안양자의 헤리티온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티니도 해드렸고, 얘네들
얘네들 할 때 그러니까 뭐 1, 2년 정도 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죠. 물론 헤리티온 하면서 조사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과천이 있습니다. 과천 얘기를 왜 해? 안영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을 잘 하신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과천이 평촌에 영향을 직접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포가 올랐을 때 반포가 영향을 주는 곳이 잠실이고 바로 곧장 또 영향을 주는 데가 방배 정도? 그 다음에 큰 차이 안 두고 영향을 주는 데가 당연히 과천입니다. 근데 과천이 구축도만 있어갖고 잘 안 됐었는데 그게 좀 애매했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 최근에 과천도 제가 분양가 중에도 많이 해드렸지만 들어갔잖아요. 신축들이 재건축돼서. 따라서 반포의 영향이 잠실, 방배에 미치면 거의 실시간으로 조금 뒤에 미치는 곳이 과천이고 그 과천의 영향을 받는 곳이 평촌. 그 평촌의 영향을 받는 것이 나머지 안양, 그중에 신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예요. 요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 과천에 제가 그때도 과천 원도심이라고 그랬죠. 과천 청사역 앞에 들어간 애들. 요 프레스티저 자이를 갖다가 분양 때 제가 분양가 중에 보여드렸어요. 그때 무슨 상황이었냐면 여기 과천 자이라든가 얘네들이 혹은 밑에 위버필드인데 얘네들이 그 당시에 프레스티저 자이가 한 23억 정도 분양했어요. 국평이. 근데 과천 자이나 위버필드가 당연히 23억보다 아래였습니다. 20억, 21억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비싸게 나왔다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미 반포라든가 이런 쪽에 움직임이 시작됐었기 때문에 아니다. 무슨 안전마진을 따지냐 여기서 얘네들도 올라줄 거고 당연히 얘가 더 늦게 들어왔는데 얘는 더 많이 올라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가격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 위버필드가 19에서 21억이었고 과천자이가 20.5억이었어요. 20억 간 넘었었거든요. 그때 프리스티어 자이가 21억에서 23억에 84 분양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사람들이 안 될 거다 그랬는데 저는 잘 될 거다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잘 됐습니다. 분양은.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한 2년도 안 지났어요. 이 위버필드 즉 프레스티저 자이 옆에 있어서 20억도 안 되고 있어갖고 프레스티저 자이가 비싸게 나왔다고 하는 근거가 됐던 이 위버필드가 지금 24.5억에서 26.8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간의 실거래가입니다. 적지도 않아요 거래가. 그 다음에 여기 자이 있었잖아요. 가천자이. 얘도 그 당시 20억이라서 프레스티저 자이 23억에 나온 거 까는 근거로 쓰였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25에서 26억에 역시나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스티저 자이 27년에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분양가 주기로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얘는 그럼 23억이 아니죠. 이 분양가. 얘는 근 지금 30억까지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즉 이 과천 쪽에 이런 상승 상황이 반포로부터 이제 비롯된 게 키 맞추기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잠실 쪽은 얼마 전에 인천 전망 편의점은 거기서 반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반포와 잠실 관계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잠깐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평촌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촌 신도시 쪽에 그때 제가 베스티뉴나 퍼스티니 그다음에 최근에 헤리티온 할 때 근데 요거는 이제 퍼스티니하고 베스티뉴 할 때 제가 조사했던 건데 90년대 들어갔잖아요. 일기 신도시. 걔가 그 당시에 84 기준 8억에서 12억 선이었어요. 어디? 또 있는 애들. 남쪽이든 북쪽이든. 북쪽에는 좀 소형이 많아서 남쪽 중심으로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때 84? 그때 당시에 8억에서 12억. 대략 1년 반 정도 전? 그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대략 1, 2억 선 정도 올라준 것 같아요. 단지마다 좀 다릅니다. 즉 지금 14억 선까지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평촌도시합 센트럴시티라고 있어요. 얘는 왜 그때 제가 보여드렸냐면 그런 평촌에서 최근에 들어간 단지 중에 하나니까 2016년도에 들어갔거든요. 보통 얘네 30년 됐는데 얘는 그래도 딱 보시면 16년도에 들어갔어요. 평촌에 흔치 않은 준신축급 대단지구. 근데 얘가 지금 나가는 걸 보면요. 1월달 거래예요. 14억 천. 12월에도 14억. 근데 얘가 제가 1년 반 전에 했을 때 얘네들 분양할 때 이거 조사해드렸을 때 11.7억에서 12.7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3.5억에서 14.1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올랐죠. 저가는 거의 2억 올랐고 고가도 1.5억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게 20년 전고점이잖아요. 뚫기 직전까지 갔어요. 뚫을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괜찮은 데를 다 뚫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평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평촌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키 맞추기가. 아크로베스티뉴가 후분양에 가까웠죠. 14억에서 16억에 84 분양했는데 얘도 평촌분들이 이거 평촌도 아니고 평촌 왼쪽에 붙어 있고 뒤에는 뭐 공단, 공장이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무슨 소리냐. 평촌에 들어가는 평촌 범계역을 그래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야 괜찮은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이때도 또 많이 먹었는데 댓글 보시면 알아요. 지금도 이 영상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 얘는 거래는 못하죠. 25년 들어왔으니까 거의 호가가 18억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준신축이나 구축 올라준 것만큼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근데 자이퍼스틴은 27년 들어가는 애인데 얘가 14억 정도에 분양했었고 헤리티온도 29년에 들어가요. 얘가 발사가 13.4억 정도에 분양했었습니다. 안양대 헤리티온 어디 있던 거예요? 이건 2달도 안 됐죠. 제가 보여드린 게 분양가 중개에서 안양역에서 한정거장 내려가면 거기가 명왕역입니다.
바로 그 명왕역 도배역세권에 들어가는, 예, 얼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분양가 중개에서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요. 얘도 29년 9월에 들어가니까. 근데 명왕역하고 안양역을 비교하신다면 안양역이 좀 더 낫죠. 왜냐면 경강선이라든가 GTX 이용에 있어서도, 물론 명왕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명왕역은 금정역에 가서 이용하면 됩니다. GTX가 금정에 서잖아요. 한정은 오히려 내려가서 타면 되는데, 다만 주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조건에서 아까 말했던 중학교 남학생 정도 제외하고는 안양역 쪽이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이 안양자의 헤리티온이 얼마 전에 분양했는데 얘하고 비슷하게 분양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죠? 5구가 8.5에서 9.5겠는데 대략 5천 정도 비싸게 나온 거고, 안양역이니까 얘가. 84는 비슷한 가격에 나왔다. 다만 저가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10억 선이 있었거든요. 안양자의 헤리티온은. 그래서 얘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제가 2달 안 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때도 무슨 명왕역 같은데 이 가격에 이렇게 하셨는데 얘 잘 됐습니다. 근데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어떤 단지하고 비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쪽 시세가 과천부터 시작해서 여기들, 요거 보이시죠? 평촌이라든가 이쪽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반영돼서 헤리티온도 잘 됐고 명왕역에 들어간. 하나 더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의왕시청역 SK 아이파크 분양이 있었어요. 이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6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때 얘가 10억 정도에 나왔을 때 제가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의왕시청역은 뭐 아주 번잡하게 발달한 이런 곳은 아니지만 의왕시청 행정타운 있잖아요. 그 앞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도 재정비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설되는 인동선 있잖아요. 동탄 인덕원선. 그거가 개설됐을 때 105역이라는 걸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인덕원까지 와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억대 분양인데 이거 잘 됐습니다. 그 다음 104역, 좀 더 평촌 쪽에 인덕원 쪽에 가까워지는 놈들입니다. 얘는 21년 들어갔는데 더샵 캐슬, 얘도 그 당시에 시세가 9억 정도였고요. 그 다음 평촌 어바인퍼스트 있죠. 이건 평촌이니까 안양분들 잘 아실 겁니다. 103역이 들어서게 되는 곳에 있는 건데 어바인퍼스트하고 센텀퍼스트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얼마나 전에 조사했을 당시만 해도 이거 한 6개월 안 됐거든요. 10억에서 10.8억 어바인이, 그 다음에 센텀이 12.5에서 14억 정도였거든요. 84. 근데 얘네가 지금 그 당시에 고가가 현재 저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어바인 같은 경우에 84가 10억에서 10.8억이었는데 대략 6개월 전입니다. 지금 10.7억에서 11.3억에,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 고가였던 10.8억이 여기 저가로 가버렸어요. 전체적으로 한 5천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센터퍼스트도 12.5억에서 14억 정도인데 최근에 거래가 많지 않았는데 14.3억에 하나가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최근 겁니다. 2달 이내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빨간색들은. 그 다음에 인덕원 센트럴 자이 잘 아시죠? 2009년에 들어간 놈인데 얘 같은 경우에 9.5억에서 11.5억이었거든요. 고가선은 지금 한 2천 정도 오른 거래가 있는데 저가선이 거의 11억 선까지 올랐어요. 즉 고가선이었던 게 저가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줄은 5구들 가격입니다. 보면 어바인퍼스트 5구가 최고 8.8억이었거든요. 한 6개월 전에. 근데 지금 9.4억까지 나가고 센터퍼스트도 10.8억. 고가선은 안 변했는데 저가가 요즘 최근에 2개월 사이에 10.5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센트럴 자이도 저가가 한 1억 정도 오른 거. 즉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막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맞추기가 평촌에서 그 다음에 안양에서 시작이 됐다.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 시작되는 지점. 근데 이런 시작되는 지점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나쁜 지점은 아닙니다. 아예 움직이지 않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막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뒤늦게 막 달려드는 것보다는 아직은 괜찮은 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양이 지금 딱 그 시기 정도? 사실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사실 이건 프레스티어 자이 제가 분양가 중에 말씀드리면서 여기 많이 오를 거라 그랬는데, 그때 사셨으면은 그때 다른 단지들 어떻게 뭐 매수하셨으면 많이 올랐죠. 20억짜리가 27억이 됐어요. 25% 오른 겁니다.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 보여드리는 겁니다. 즉 아이파크 수자인의 어떤 다른 단지와 비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인 키 맞추기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기마다 다르잖아요. 투자 요소가. 그래서 투자 가치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광의적 평가부터 해드리면 과천, 평촌, 안양 라인의 움직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과천 라인이 근 30억 쳤다고 보시면 돼요. T는 터치란 얘기입니다. 터치라고 쓰기는 조금 그래 보여서 T라고 썼는데 터치입니다. 과천이 30억 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스티어 자이 분양 때 옆에 20억 하던 놈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유어필드 27억이고 과천자이도 27억이에요. 요거 지금 23억은 83제곱미터입니다. 84 아니에요. 공급 면적 83이에요. 이거 59형입니다. 59형. 그리고 프리스티어 자이가 지금 25억으로 나오지만 이건 분양이 지금 안 된 거고, 더군다나 25억도 이거 74예요. 즉 여기는 지금 근 30억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 위쪽에는 푸르지오도 벌써 27억이고. 그럼 이 30억이 갔으면 평촌은 얼마일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건 평촌들하고 과천들하고 맨날 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천이 움직인 다음에 평촌이 움직인다고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도 실제로 과천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꽤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평촌은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도 과천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평촌은 그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략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장문편에서 급지표가
갖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지표까지 보여드리면 이제 너무 시간이 늘어져서 단지 영상치고는 그래서 그건 안 갖고 왔는데 대략 7-80%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신축을 비교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38에 24에서 37에 21. 즉 평촌 신축이 만약 들어선다면 지금도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과천이 지금 오른 거를 기준했을 때 20억에서 25억 선의 신축이 가격을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평촌이. 근데 문제는 평촌에 지금 신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옆에 있는 안양역이나 명학역에 지금 들어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안양 이게 이제 명학역이나 안양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다시 그 평촌 가격에서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70에서 80%. 그럼 여기가 20에서 25억 선의 7-80%면은 대략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됩니다. 대략. 그러니까 평촌을 제한 안양 역세권의 어떤 신축이 들어간다면 지금 그 가치는 과천에 지금 현재 30억 터치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터치하고 있는 거니까 과천은 이걸 봤을 때 대략 15억에서 20억 사이 즉 10억대 후반선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 20억 선까지 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지금 이거의 시장은 반포에서 시작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가 구축인데 갑자기 작년 12월부터 50억대 거래들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같이 들어왔던 반포 자이도 큰 50억 지금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이 곧장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잠실이 얼마 치고 있습니까? 역시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와 같이 들어왔던 애들 엘리트, 리센츠라든가 이런 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잠실 르에라고 잠내야도 제가 분양가 중개 해드렸었거든요. 한 2년 좀 안 됐는데 걔네 해드릴 때 거기 애들이 20억이었단 말이에요. 뭐가? 엘리트가 20억대 초반 정도. 근데 걔네 오를 거다. 당연히 그래서 잠내하고 잠실 르에 분양가 갖고 뭐 안전마진 얘기하면서 뭐 10억 정도는 먹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잠실 엘리트가 20억대였다가 지금 35억까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반포에 들어간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반포자이가 50억대를 쳤단 말이에요. 그거의 70% 그게 35억이에요. 그게 잠실 엘리트 현재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대 중반까지 가겠지라고 그 당시에 예상했던 저는 그렇게 예상 안 했어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예상했던 잠내하고 잠실 레일이 지금 얼마 갑니까? 47억 선. 근 50억 터치하고 있어요. 그거 써는 거예요. 반포는 70억 선 터치했죠. 어디가? 원베일리가. 얘는 트리니원하고 이번에 DH가 들어가잖아요. 올해. 들어가면 더 높아질 건데 여하튼 지금은 70억대를 치고 있으니까 84가. 신축 혹은 준신축이. 그러면 이제 잠실이 50억을 쳐야 되는데 77에 49잖아요. 70%. 50억. 치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잠내하고 잠실 레일이 40억대 후반까지 갔습니다. 곧 50억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반포가 70억 선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DH 들어왔을 때. 물론 계속 쭉쭉 오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너는 뭐 부동산에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놈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얘기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위험 요소도 있어요. 당연히. 자, 문제는 이거예요. 반포가 70억대를 지금 치고 있고 잠실이 50억대를 치고 있는데 50억 근접했는데 그럼 과천 얼마 가야 되느냐? 뭐가? 신축이. 잠실하고 과천은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잠실분들은 과천 따위 그러고 과천분들은 잠실 따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과거 과천과 반포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렇고 잠실에 아주 뒤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과천이. 그래요. 지금은 근데 과천 신축이 30억 가니까 잠실보다 조금 늦게 가고 있다고 쳐서 과천이 그래도 따라갈 거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도 잠실이 이렇게 50억 레라고 잠레아가 안착하게 되면 과천도 신축이 같은 신축급이면 최소 40억대는 나간다고 봅니다. 40억대. 자, 과천이 40억대면 평촌 얼마 가야 되는 겁니까? 48에 32, 47에 28, 28에 30억? 네, 평촌에 신축이 들어간다면. 지금 신축 없잖아요. 근데 들어간다면 대략 30억 선. 과천이 40억 선으로 키 맞추게 할 거고 이쪽에서 벌어진 거에 의해서 평촌은 그럼 30억 선은 돼요. 죄송합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제가 평촌이 결국은 40억대는 갈 거다 얘기했다가 엄청 욕먹거든요. 좀 줄여서 30억대는 갈 거고 그럼 안양은 즉 평촌을 제외한 안양의 역세권 지역들은 평촌 신축 보수를 봤을 때 30억 간다면 37에 21, 38에 24, 20억에서 25억 갈 거라고 봅니다. 언제? 이번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됐을 상황에서. 따라서 지금 이거 13억이 나왔잖아요. 안양역 신축으로 들어가는 84가. 그럼 얘도 부수적으로 20억까지는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번 키 맞추기가 끝나는 시점쯤 해서는. 언젠간 끝납니다. 키 맞추기 한번 끝나서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여하튼 이번 키 맞추기 끝나는 시점 최소 20억까지는 갈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20억 갖고도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될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안양역 옆에 있는 애들. 24년 들어간 푸르지오 더샵이 이미 12.5억에서 13억이에요. 근데 요거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24년 들어갔는데 12.5에서 13억이야. 어느 놈 얘기합니까? 얘요. 푸르지오 더샵. 안양역까지 거리도 비슷해요. 얘를 말하면서
그래서 야 얘랑 비슷해. 주변 신축하고 비슷하니까 안전마진 없어. 뭐가? 센트럴 아이파크가. 예, 보통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마진 갖고만 투자를 생각하시면 투자 실패할 수 있다고. 부동산이 무슨 안전마진만 갖고 하나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어떤 유행이었던 거고 원래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현존하고 안전마진이 주요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얘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냥 전반적인 키 맞추기에 의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는 안전마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이 가격이 멈출 거면은 안전마진을 따져야죠. 근데 얘네들 오르겠죠, 당연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 기축들이 2009년 것도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 인더건 센트럴 차이. 16년 것도 오르고 있잖아요. 더샵 센트럴 시티.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하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반포, 잠실, 과천, 그것이 평촌과 안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 안양 역세권이 20억 정도 간다는 거고 더 갈 수 있어요. 과천이 30억 터치한 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키 맞추기가. 잠실 쪽이 이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반포에 맞췄을 때. 문제는 이번에 반포에 DH 클래스터가 들어갔을 때 이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따라서 이번 세나이,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의 투자 포인트는 얘입니다. 얘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 안전마진이 아니라. 시기마다 다른 거예요. 투자 요소는. 협의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8사 기준 20억 선까지는 갈 거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3억 정도 분양했을 때 20억이 되면은 보수적 계산이긴 한데 50%는 그래도 올라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5구에 적용해 보면 이번에 5구는 그래도 세대수가 좀 되니까 15억 선까지 간다는 얘기고, 왜냐면 얘가 10억에 분양하잖아요. 그럼 50%면 5억 정도 올라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보수적이냐 미친놈 하면서 욕하시겠지만 얘네들의 흐름을 잘 보시면 마냥 제가 미친 소리가 아니란 거 아실 겁니다. 많이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니까 조만간으로 서울 전망편 아예 띄워드린다고 했잖아요. 인천 전망편은 띄워드렸고 그 영상들 참조하시면 돼요. 다 그런 영상들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다만 얘는 협의적 평가니까 단지 구성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주차 같은 거에서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건 뭐 2단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안양교육청에서 이쪽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양요중을 남녀공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전통이 오래된 학교인 것 같은데 이름부터가 여튼 그럼 뭐 남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중학교 신설해 준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지. 조금 이상합니다. 솔직히 무슨 사정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측면에서 단지 구성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고가 아파트가 될 텐데 얘도 고가 아파트. 저 지금 벌써 10억이 넘었고 20억 향해 달려올 아파트인데 주차가 1.2대? 이거는 좀 조합 쪽에서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럼 가격이 안 나갈 거냐?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단지들, 특히나 오래된 단지들이 전부 좋은 조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올라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세나이의 미래의 가치는 일단 GTX-C입니다. GTX-C가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지만 결국은 들어올 겁니다. 30년대 초반쯤엔 들어오겠죠. 32년, 3년쯤엔 분명히 들어올 거고 얘가 29년에 들어가니까 기과세 어느 정도 받으려면 그 정도까지는 무조건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경강선, 판교까지 갈 수 있고 얘 때문에 GTX-C도 인덕원에서 손쉽게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상당히 중요한 미래 가치인데 얘가 빨간색 써놨습니다. GTX-C만큼 중요한 키 맞추기. 사실 저는 키 맞추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안양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마다 달라요. 이미 상승해버린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거 저는 반대합니다. 잠실에 들어가는 게 잘못됐던 게 아니라 안양이 한 텀을 기다려야 된다면 잠실은 지금 가격으로 들어가면 두 텀을 기다려야지 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익은 나요. 둘 다 나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안양 여기 괜찮다. 평촌도 당연히 좋습니다. 재건축될 놈들 당연히 좋죠. 근데 오늘은 이 안양역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키 맞추기. 오타가 났네요. 키 맞추기라 키 맞추기 후 부침이 있을 것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즉 부동산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다 아시지만. 즉 전반적으로 우상향이지만 부침이 있단 말이에요. 올랐다 내려갔다. 21년도 내려갔다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근데 안양은, 특히나 안양 이 구도심 쪽은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거고 어느 정도까지 키 맞추기 올라줄 겁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이런 시기에 올 거예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자산 운용은 자제하셔야 돼요. 뭐냐면 영끌에서 여기를 갖다 넣거나 이러지 마세요. 충분히 자금 조달 능력을 생각해 보시고 이 분양가에 맞춰서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나쁘지 않죠. 지금 현재는. 왜냐면 만안구니까 11호에서 빠졌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런 거 자산운용 생각해 보시고 넣으시고, 지금 키 맞추기 상승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더군다나 분양이잖아요. 3년 뒤에 들어가는데요. 뭐. 다만 어느 키 맞추기든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은 전반적인 하향기가 오고 그때를 생각하셔서 너무 무리하게는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현재 키 맞추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대략 20억 선까지는 갈 수 있는 곳. 8사 기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 한 줄평, 그래서 대세 따라합니다. 대세. 이때 대세는 지금 현재 어떤
어떤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키 맞추기 흐름입니다. 사실 아무리 정보가 빨라졌어도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시작돼서 주변에 전파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한 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남부터 시작해서 사고 파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따져보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퍼지는데 예전과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보는 빨리 얻을 수 있지만 사고 파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걸리는데 반포라든가 잠실이 이미 오른 지는 꽤 됐죠. 한 2년 정도 됐고 더군다나 이 키 맞추기가 최근에 고착화돼서 안정화됐다고 말할까요? 뭐랄까요? 이게 된 거는 잠실 쪽에서 반포의 어떤 가격과의 비교가 딱 맞춰진 거. 즉 레미안 퍼스트나 반포자의 딱 70% 가격으로 엘리트가 35억 선에 지금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 안정화를 이룬 지역인 거고 그게 이제 미치고 있는 게 최근에 분당 T이론이나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분당이라든가 과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직은 잠실처럼 종착되지 않았죠. 그게 이제 평촌이라든가 안양 쪽은 이제 막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키 맞추기 상승이라는 대세는 이 단지에 긍정적 효과로 다가올 거예요. 만약 이런 식이 아니면 단지의 구성 요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갖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세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추후에 어떤 하락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반등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서 기존의 어떤 안양 시세는 뭐 안양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세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물론 서울의 어떤 절대적 가격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따라서 그런 대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 어디가? 안양이 그리고 평촌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얘는 나쁘지 않다. 안전마진이 겉으로 없어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다. 수익은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 상황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 중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략 부동산을 처음으로 집을 샀던 지는 이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예. 그동안의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갚기 이 카페를 대략 20년 정도 운영해 오면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늘 1월 29일이에요. 오전에 정부에서 공급 방안, 대책은 아니죠. 구체적 대책의 어떤 후속 방안으로 오늘 김용덕 교토부 장관님께서 공급 방안을 좀 얘기하셨거든요. 97 대책을 좀 구체화시킨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처음 겪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 운영하면서만 해도 여러 번 정부와 정책들을 봤었고 개인적인 어떤 부동산 투자 경험도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평촌 쪽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이제 시작이고 그게 한번 근데 시작되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키 맞추기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얘는 아직까지는 들어가도 되는 곳이고 얘는 더 분양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란 거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금 같은 거 너무 영끌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상승기가 왔다는 건 그 뒤에 하락기가 또 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갚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 올려드릴 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곳이에요. 뭐 광고하고 이러는 데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너는 여기가 20억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이 되니 욕하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서 욕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회원님들끼리 단톡방에서 또 서로 얘기도 주고받으시고 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1월달이라서 아직 분양이 청약홈에 많이 뜨진 않았어요. 이번 주에도 괜찮은 분양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여드린 거고 물론 뭐 인천 포레나더샵 영상을 어저께 찍었는데 약간 1월달은 분양이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나오진 않는 아마 설날 지나야지 좀 나오기 시작할 거고 더군다나 정부 대책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하여튼 최근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도 저는 부산하고 대전의 경우에 올해 좀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좀 주의 깊게 부동산 시장을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본인 지역의 부동산 분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